아, 미안, 에로샤 스켈레톤 기반의 액션 인식하는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논문은 스켈레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액션 인식을 제로샷 태스크로 하는 논문입니다. 여기 이 윗부분을 보시면 기존의 제로샷 스켈레톤 액션 인식에서는 스켈레톤 시퀀스를 입력으로 해서 그거에 대응되는 어떤 시멘틱 정보를 온라인 인베딩 공간에서 온라인하는 방식으로 학습에서 보지 못한 원심 클래스를 추론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제로샷 스켈레톤 액션인식 방법인데 스켈레톤 시퀀스를 고정된 스켈레톤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를 추출을 하고 시멘틱 정보로는 주로 이 액션을 설명하는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사용을 해서 클립 텍스트 인코더나 이런 랭귀지 모델 같은 고정된 텍스트 인코더의 입력으로 넣어서 피처를 추출하고 이 두 피처를 크로스 모달 얼라이먼트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왔고, 그리고 많은 논문들에서 이제 이 온라인하는 방법들을 많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아래처럼 그세 가지를 제안을 하였는데, 이제 기존의 이런 방식들에서 스켈레톤의 세부적인 패턴을 이제 파악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이 빨간색 부분으로 된 세 가지 방법들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스켈레톤 피처 부분에서 어떤 패턴을 잘 세부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모듈, 그리고 텍스트 피처를 이제 여러 가지 사용을 해서 퓨전하는 방법, 그리고 이 두 피처를 얼라인하는 방법에서 대조학습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제로샷 세팅을 먼저 사용을 하자면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이제 이런 형태인데 스켈레톤 시퀀스 데이터 그리고 대응되는 카테고리 그리고 카테고리에 대한 액션 디스크립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켈레톤 시퀀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조인트 정보가 XYZ 3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프레임마다 등장하는 사람 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샷 세팅에서 학습을 할 때는 신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고 테스트를 할 때는 신 클래스에 대한 테스트 셋하고 그 학습 때 보지 못한 신 클래스의 테스트 셋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로샷 액션 인식 모델 논문에서는 이두 가지 성능을 측정을 하는데 이 제로샷 액션 인식 성능은 언신만을 테스트한 성능 지표이고 제너럴라이즈드 제로샷 스켈레톤 베이스드 액션 리코그니션은 테스트 셋에 신 데이터와 원신 데이터가 섞여 있을 때 뭐가 신이고 뭐가 원신인지 구분을 하고 여기서 신과 원신의 성능을 각각 측정하는 제너럴라이즈드 성능 지표 이렇게 두 가지를 직접 측정을 하는 피팅을 보통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인데 이제 이 앞에서 본 파이프라인처럼 스켈레톤 피처를 뽑고 그리고 텍스트 피처를 뽑아서 얼라인하는 네, 부분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얼라인먼트 하는 부분에서는 스켈레톤 피처와 텍스트 피처에 대해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구조의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 스켈레톤 피처를 추출을 한 다음에 논문에서 제안을 하는 프리퀀시 인핸스 모듈 다음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스켈레톤을 어떤 그 DCT 변환을 해가지고 이 변환된 이 피처에 어떤 가중치를 곱해준 다음에 다시 복원을 하도록 하는 모듈입니다. 음,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 부분은 크로스 얼라이먼트 하는 부분에서 대조학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듈을 하나하나 설명. 제안하는 프리퀀시 인핸스 모듈은 그, 그 스켈레톤 데이터를 DCT라는 그 시간 영역의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그 이런 식의 그 변환을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변환을 하고 나면 그 조인트 그 프레임마다 조인트 이 트라젝토리에 대한 DCT 코에피션트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걸 이제 얻게 되면 그 스켈레톤 데이터의 그 고주파 영역과 그 저주파 영역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스레시홀드 이하에 해당하는 그 저주파 영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스케일 값을 곱하고 그리고 스레시홀드 이상에 해당하는 고주파 영역에 대해서 또 어떤 스케일 값을 곱해가지고 뭐에 스켈레톤 대해서 하는 거? 뭐에 대해서 저 스켈레톤 X가 뭐, 식이죠. 코사인의 X 중에 합하는 뭘 합해서 이제 끝것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이 식은 이제 그 일반적인 그 DCT 그냥 식인데 네, 그 조인트, 그 스켈레톤 데이터의 조인트에 대한 이게 프레임인데, 이제 그 프레임을 어떤 이 DCT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코사인의 합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 약간 그 푸리에 트랜스폼? 그거랑 약간 변형된 그 변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아, 네.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고전적인 변환이어서 뭐 깊게 그걸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걸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 설명할 때 시간축에 대해서 그 프리퀀시 데이터를 이제 변화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게 뭔 역할을 하는지가 이해가 되죠. 아, 네네. 지금 그냥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이게 도대체 진이 부수 받아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아, 이게 공간에 대해서 프리퀀시를 뽑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S가 스켈레톤 시퀀스 데이터인데요. 스켈레톤이 이제 프레임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시간 그 프레임 그, 그 쉐입으로 이제 쉐입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거를 DCT 변환을 하면은 시간 영역의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로 이 DCT 코에피션트를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스켈레톤 시퀀스 데이터의 저주파 영역과 고주파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i가 이제 작은 부분이 저주파 영역이 되고 i가 큰 부분이 고주파 영역이 되는 건데 어떤 이제 그 무게값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 이하에 해당하는 저주파 영역에 대해서는 이런 스케일 값을 구성을 해서 곱해주게 되는데요. 이제 이 스케일 값은 이제 1보다 큰 값으로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신호가 증폭되도록 하는 스케일 값입니다. 그리고 고주파 영역에 대해서는 1보다 작게 스케일 값을 구성을 해가지고 해서 신호가 그 감쇄되도록 그 가중치를 곱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중치를 곱해준 그 그 주파수 영역에서의 스켈레톤 데이터를 다시 시간 영역의 데이터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 IDCT를 표현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게 되면 스켈레톤 데이터의 그 저주파 영역에 해당하는 글로벌한 패턴의 신호를 강화할 수 있고 뭐 저주파 영역에 해당하는 좀 노이즈한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어,
그런 파인 그레인 스켈레톤 데이터를 피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텍스트 피처를 뽑는 부분인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그 액션 디스크립션 이렇게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스켈레톤 액션을 표현하는 글로벌한 디스크립션 그리고 로컬 디스크립션을 추가로 이 GPT로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피처를 추출을 해서 이거를 다 컨캣을 해서 이제 노멀라이즈 하는 방식으로 피처를 만들었다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는 그 로스는 두 가지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스켈레톤 시퀀스랑 스켈레톤 피처랑 텍스트 피처에 대해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구조의 모델을 학습하는 그 VA를 학습할 때 쓰는 그 엘버로스 그리고 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 입력 피처와 그 크로스 얼라인된 그, 그 피처에 대해서 대조학습을 하는 시그모이드 함수 형식의 로스로 사용을 합니다. 이 수식 이게 보면은 이 부분 이 첫 번째 한 부분이 시그모이드 함수 형태의 수식인데 이 부분 텍스트 피처와 그 텍스트와 스켈레톤이 크로스 얼라인된 그 디코더 출력 부분에 이, 그 네가티브 이 부분은 이제 네가티브 샘플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 배치 내에서 네가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어지게 그리고 포지티브 샘플 배치 내에서 이제 같은 라벨에 해당하는 포지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는 항이 되겠고 이 부분 이 위에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각각 텍스트와 스켈레톤 피처에 대해서 내조 학습함을 세팅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 이 엘보 로스는 VA에서 사용하는 그, 그, 그 로스 함수이고 입력 피처를 스켈레톤 인코더로 그 레이텐트 스페이스에 압축하는 피처를 추출을 하고 이거를 디코더를 거쳐서 입력과 같아지게 복원을 하는 리컨스트럭션 한과 그리고 그 레이텐트 스페이스에서의 피처를 정규화하는 K 다이버전스 루스 기반의 그 정규화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켈레톤과 텍스트에 대해서 구성을 해서 이 두 함수를 두 로스를 더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 성능을 제로샷에서는 이제 이런 세팅을 사용을 하는데 이 스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의미가 그 110개의 클래스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고 이 110개 안에 없는 그 학습 때 보지 못한 원신 클래스 10개를 테스트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스플릿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는 의미고 위에 있는 이 지표는 이제 앞에 그 프리퀀시 모듈에서 스케일 값을 곱한다고 했는데 그 스케일 값을 곱할 때 그 스케일 되는 그 갭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스케일 되도록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부분 없이 그냥 웨이트만 곱했을 때 생명이에요. 이 성능 지표는 이제 앞에는 원심만 테스트를 한 지표인데 여기서는 그, 그 학습에 사용한 씬 클래스랑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원씬 클래스를 다 테스트를 해서 이거에 대한 하모닉 민까지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측정을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씬과 원씬 클래스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먼저 이진분류하는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각각의 신 클래스와 원신 클래스에 대해서 는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좀 원신 성능이 좀 높은 편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제 각 모듈에 대한 오블레이션 스터디고 결과가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이게 테크니컬 노트가 어떻게 되니? 기존 방문 비교할 때 뭐가 다른 건지 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 세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모델이 그 파인 그레인드 스켈레톤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였고 제로화 성능을 높였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논문 텍스트를 아예 안 쓴다. 쓰기는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방식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텍스트 디스크립션을 사용을 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모델은 사실 좀 많이 있는데 저도 이게 그렇게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는 논문은 많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 논문을 그, 그 처음에 선택을 했던, 준비를 했던 이유가 그 2025년도에 CVPR, ICCB 이런 데 나온 그 제로샷 스켈레톤 액션 인식 모델이 한 네다섯 편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논문이 원신에 대한 성능이 제일 좋았어서 좀 회의를 다녔습니다. 네. 네.